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론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미래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외 비화폐적 정보. 우리 회계 정보는 전부 다 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비화폐적 정보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목적에 해당하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2번, 다음 중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틀린 것은 분계가 틀린 걸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했다. 자, 돈 빌렸으면 단기 차입했으면 대변에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비품 샀으니 차변의 비품인데 외상 매입금,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은 상품을 구입했을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비품을 구입했을 때 외상이면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분계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을 수령했다. 자, 현금 수령했으니 차변의 현금, 계약금 성격으로 받았으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써주셔야 되겠죠. 4번, 직원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직원부담분은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대변에 써놨는데 그걸 납부한 거면 차변의 예수금이라고 써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죠.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즉 수익과 비용으로만 짝지어진 걸 찾아보면 여기에서는 3번의 매출 원가와 기부금이 되겠네요. 매출 원가와 기부금 모두 비용이죠. 4번,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하나씩 보면 기계장치 구입하고 보통예금 지급했다. 기계장치 구입하면 차변의 기계장치,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즉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겠죠. 올바른 표현이네요. 나는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 설립했다. 자, 이렇게 출자했다는 건 회사에 돈을 넣었다는 뜻인데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그리고 이렇게 출자한 돈이 늘어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자본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올바른 표현이네요. 자, 세 번째,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차입하고 빌렸죠.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돈 늘어났으니 자산 증가, 대변에는 차입한 돈이 늘어났으니 차입금, 실제로는 단기 또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겠죠. 부채 증가. 자, 그러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다도 맞네요. 라,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해서 외상매입금이 없어졌으니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이렇게 쓰시겠네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래서 라도 맞네요. 가나다라가 모두 맞으니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 잔액시산표에서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하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이 금액들의 모든 합계를 더해보면 85만 원이 되겠네요. 즉, 가는 85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으로 좁혀졌고 대변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금액들의 합계가 85만 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85만 원에서 9만 원, 4만 원을 빼면 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빼보면 72만 원, 답은 4번입니다. 6번, 결산 시 손익계정으로 마감을 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마감 절차를 배울 때 손익 또는 집합 손익계정 과목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했죠. 그래서 이자 수익, 이 수익이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본금은 자본, 미지급금, 부채,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특징이 뭔지 보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리고 타인의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우리 이 정의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유형자산이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유형자산이 아닌 건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무릉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X 1년도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무슨 그림을 그리냐? 1월 1일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기중의 손익계산서, 기말의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볼 건데 지금 기초, 즉 1월 1일의 재무상태표는 작년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2000X1년 1월 1일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합계 850만 원, 그리고 부채 합계 4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자본의 금액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당기순이익이 80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 기말자산은 1,100만 원,
그리고 우리에게 부채를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자본의 관계는 기초 자본에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 자본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하고 이렇게 해서 구한 자본은 5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1100만 원에서 530만 원을 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채 합계가 나오겠네요. 답은 570만 원, 3번이 답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빼는 것은 이렇게 재고자산을 살 때 추가적으로 든 돈은 더하고 매입하면서 발생한 환출, 할인, 애누리 등은 전부 다 차감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할인 금액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매입 운임은 차감이 아니라 더하는 항목이고 매출 운반비나 급여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항목들이죠. 10번 X1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을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만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5,000원일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취득원가를 구하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정액법식을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정액법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죠. 주어진 금액들을 대입해보면 취득원가를 X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잔존가치 5,000원 곱하기 내용연수 10분의 1이 9,000원이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X를 계산해보면 9만원 플러스 5,000원, 즉 95,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1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기계장치가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당기의 임대료로 3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올해 임대료가 아니라 먼저 받은 수익, 즉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360에서 90만 원 뺀 금액만 올해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60에서 90 빼면 270만 원만 당기분에 해당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3번 급여 지급 시 총급여 30만 원 중 근로소득세 만 원을 차감하고 2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가 직원 급여 지급하면서 공제한 이 금액들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의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모두 손익계정으로 대체가 되고 해당하는 손익계정 중 남은 게 자본금 계정으로 기말에 최종적으로 대체가 되게 되죠. 즉 자본금 계정에 있는 이러한 손익은 올해 당기의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당기순이익 2번에 당기순이익 90만 원이 발생되었다. 올바른 표현이겠죠. 기초자본금은 200만 원이다. 올바른 표현이죠. 차기 즉 내년의 기초자본금은 올해 기말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네요. 결산일 자본금 원장은 손익 200만 원으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일의 손익은 90만 원이고 마감이 되는 금액은 290만 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세금과 공과가 사용되는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죠. 본사 업무용 건물에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재산세를 내면 세금과 공과가 맞죠. 1번이 답이네요. 다른 것도 볼게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자,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에 해당하겠죠. 3번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취득세는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4번 대표자의 소득세는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백제상사 9106인지 확인 한번 해주실게요. 우리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회사 확인할 수 있죠. 문제 1번입니다. 1번은 회사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수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틀린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지금 다르게 입력되어 있으니 클릭하고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렇게 앞에 2번 눌러서 검색으로 하지 않고 그냥 뒤쪽 눌러서 해당하는 주소 그냥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전, 광역시, 중구, 대전, 천서로 7 그리고 밑에 옥계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는 위에 나와 있는 등록번호 여기 부분과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305-52-3654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입력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종목에 문구 및 잡화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은 의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구 띄고 및 띄고 잡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메뉴 중에 하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틀린 부분 세 군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외상 매출금 이 부분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공이 하나가 더 빠져 있죠. 금액 부분 클릭하고 40++ 이렇게 4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나와 있는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공이 하나 빠져 있죠. 그래서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지가 상품 밑에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르고 토지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7,479만 1,290원이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대차차액 금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고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3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세 가지 메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이 정정이 되었다. 확인하여 변경하시오. 그러면 거래처니 거래처 등록 메뉴로 가셔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래처 고구려 상자를 찾아야 하는데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시면 찾기 창이 뜨고 여기에서 고구려 상사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주어진 자료와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유형의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동시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하고 3번을 눌러서 동시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종목이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자파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파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도 지금 틀리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클릭하시고 해당하는 이 주소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83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이죠.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먼저 볼게요.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고려상사 1,800 맞고 부여상사 900만 원 맞고 아래상사가 금액이 틀려 있죠.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가셔서 외상매입금 오른쪽에 조선상사 맞고 신라상사가 금액이 틀렸죠? 1,7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야상사도 금액이 틀렸네요. 금액 쪽 클릭하고 1,9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차액 0원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내용이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 입력하고 분계 하나씩 입력하기 전에 날짜가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변경을 눌러서 월 일자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7월 9일이니 7 엔터 9 엔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4,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 당좌수표를 발행해주면 당좌예금 감소했다.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량 운반구 차변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4,500 대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짜 7월 10일이죠. ESC 누르고 10 그리고 문제 보면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계약금으로 상품의 대금을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보통예금에서 돈 나가지니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계약금 성격으로 줬기 때문에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진영상사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100만 원의 10%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거래처의 계약금으로 준 거겠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금은 거래처 진영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1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7월 25일
ESC 누르고 25 이렇게 날짜 바꿔줄게요. 광주 상사에 대한 상품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현금 지급하고 외상 매입금의 1%를 할인받다. 할인 금액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죠. 외상 매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그리고 광주 상사 90만 원 이렇게 써준 다음에 90만 원을 갚았는데 90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일찍 갚았기 때문에 할인받았죠. 그 할인받은 금액을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되는데 1%니까 9,000원이 되겠네요. 나머지 금액은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광주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매입 할인. 자, 매입 할인 주의하실 점은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148번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48번 금액은 9,000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현금 이렇게 현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5일 날짜 먼저 바꿔줄게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25 분개해보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하나상사에 2,900만 원에 매각하다. 배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다. 단 8월 25일까지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분개를 할 때는 순서대로 하시면 조금 쉽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취득원가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3,000만 원 이렇게 먼저 대변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해당하는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감누액 250만 원 그 다음에는 처분해서 받은 금액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차변에 자산 증가로 적고 그리고 2,900에 매각했는데 1,000만 원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 1,000만 원 먼저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이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은 외상의 개념이지만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하나상사 거래처까지 걸어서 적어주셔야 하겠죠.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순서대로 대변의 건물 금액은 3,0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코드 플러스 1번이죠. 203 그리고 금액은 250만 원 그 다음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미수금 입력하고 거래처는 하나상사 이렇게 입력한 다음 금액은 1,9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대변이 비어있죠. 그러면 대변 이렇게 4번 눌러주시고 대변이면 수익자리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월 13일 자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013 아래 상사의 상품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120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상품을 판매했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으로 적을 수 있겠고 그리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거래처의 어음을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발해 상사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로 발해 상사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기 한번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으로 230만 원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받을 어음 거래처는 발해 상사 그리고 금액은 12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발해 상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0월 30일입니다. 날짜 먼저 바꿔줄게요.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한 축하화환을 멜리꽃집에서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우리 회사 직원의 복지를 위해 쓴 돈이니까 차변의 복리후생비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영수증에서 확인해보니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입력해주시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0월 31일 ESC 누르고 30일 이렇게 바꿔주시고 거래처 가야 상사의 직원이 정가야 씨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 축의금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해 주시고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으로 해주시고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1월 10일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110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우주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대금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렇게 인쇄 등을 위해 사용한 돈은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 결제한
이 현대카드를 거래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3만 원이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금액은 3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입력되어 있는 분계 내용이 틀렸으니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이죠. 날짜 먼저 치고 들어가서 수정해 볼게요. 날짜 9월 8일. 9월 8일로 들어가면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 한번 보면 거래처 신라상사의 단기 차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거래처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지금 단기 차입금 갚았다고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로 적어놨는데 알고 보니 조선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차변의 단기 차입금을 외상매입금으로 수정을 해줘야 하고 거래처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계정과목 코드 번호 쪽 클릭하고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까지 조선상사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11월 21일 ESC 누르고 1121. 자, 지금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20만 원은 매출거래처 직원 축의금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대표자 동창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됐다. 우리 대표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인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2번 누르고 인출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는 결산 문제인데 결산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두 가지를 분류해서 입력해 주셔야 하겠죠. 자동결산은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결산이니 참고해서 분류해 주시면 되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은 자동이네요.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차변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ABC사의 외상매입금 1,100만 원 미화 $10,000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당 1,250원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외상매입금이니까 지금 대변에 적혀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대변에 1,100만 원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12월 31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서 이 미화 $10,000를 계산을 해보니 $10,000 곱하기 1,250원이겠죠? 그러면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면 1,2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적혀져 있는 금액이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1,250만 원으로 즉 150만 원을 증가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부채 증가시키려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어서 미국 ABC사 150만 원 이렇게 적어야 외상매입금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부채가 증가했고 지금 차변 자리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계산해보고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150만 원, 150. 대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미국 ABC사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가액보다 66,000원이 많음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실제로 있는 현금과 장부에 적은 현금이 다를 때는 우리는 장부를 수정해서 실제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금 실제 금액이 더 많으니 장부에 있는 금액을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얼마만큼? 66,000원만큼. 그러면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차변의 현금이라고 적어서 현금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 문제에 들어오는 순간은 나는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12월 31일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발생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산일의 현금 시제가 불일치한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바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현금이 더 많은 상황이니 수익 자리에 잡이익 이렇게 66,000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클릭하고 차변에 현금 금액은 66,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2만 5천 원을 계산하다. 자, 단기 차입금 돈 빌렸는데 이자가 올해 발생을 했는데 아직 안 낸 금액이란 뜻이죠. 이자 미지급액. 그러면 미지급했지만 실제로 단기에 발생했다고 봐야 하니 차변의 비용 자리에 이자 비용 이렇게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시고 금액은 12만 5천 원. 실제로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등으로 썼겠지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125,000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말고 메인 메뉴로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 엔터 12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니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밑에 있는 4번 감가상각비 여기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죠. 여기에는 25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여기죠. 여기에는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라고까지 눌러주셔야 4번까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죠. 장부조회 문제는 지금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일개표, 월개표, 총계정 원장,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 자, 이렇게 거래처 키워드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와서 6월 말 현재면 뒤에 날짜가 6월 말일자가 오게 아무 날짜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월 30일, 6월 30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니 F2번 누르고 외상매출금 검색하고 가장 많은 걸 찾아야 하니 엔터 이렇게 쳐서 처음과 끝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잔액이니까 잔액 칸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거래처죠. 우리상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상사 금액은 3,5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 금액과 가장 적은 월 이렇게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이 편하다.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3월까지 치고 소모품 비 800번대로 조회를 해주셔야 되겠죠. 소모품 비 이렇게 조회를 하시고 여기에서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죠. 차변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가장 많은 월의 금액은 31만 6,650원 그리고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 더하기 가장 적은 월은 4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만 5천 원 더하면 36만 1,650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6월 말 현재 바드럼의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회수 가능 금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즉 바드럼의 총 금액과 거기에서 바드럼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장부가액을 찾을 때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날짜 일단 6월 말이니 엔터 치고 왼쪽에 있는 단기 금액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단기에서 바드럼 금액 그리고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금액 그 다음에 바드럼의 장부가액 나와 있는데 이 장부가액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겠네요. 금액을 7,288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금액을 다 구하시고 난 다음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7번의 장부조회 내용들을 전부 다 입력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채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10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